옛날 옛적에 세 딸을 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들은 그녀가 모두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시로 가서 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귀중한 드레스와 장식품을 원했고 어린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홍 장미를 원했습니다. 상인은 사려 깊었지만 그런 꽃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치십시오. 아버지는 장녀들을 위한 선물을 빨리 찾았지만 막내에게는 선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만난 장미 한 송이는 이전 장미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가 어디를 보든 그리고 길은 그를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어둡고 추웠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다가가자 상인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고대성을 보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석이 가득한 홀에 들어갔다. 그는 홀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접시가 없고 모든 접시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테이블에 앉았다. 뱃속에서 먹은 노인은 길을 쳤다. 골목을 따라 운전하던 상인은 전례 없는 아름다움의 장미 덤불을 보고 막내딸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운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골랐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포효가 있었고 마치 짐승이나 사람이 아닌 상인 앞에서 땅에서 나온 것처럼 솟아오르지만 일종의 괴물, 끔찍하고 상인이 주인의 환대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너무 화가 났다. 그 노인은 무서워서 죽이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범죄로 인해 야수는 딸 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상인이 죽습니다. 노인은 슬퍼하고 집에 가서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을 위해 그들 중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갔다. 아이들을 만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은 어린 딸에게 덤벼들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형편없는 꽃을 주문했고 이제 아버지는 그의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 미녀는 아버지 대신 기꺼이 짐승에게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뷰티가 길을 떠났습니다. 말은 재빨리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홀에 들어서 그녀는 훌륭한 와인과 음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미녀는 야수가 그녀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먹이를 줍니다. 그녀가 저녁을 먹자마자 포효가 있었고 마치 땅속에서처럼 끔찍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수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뷰티에게 말했다. 그래서 괴물도 그녀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야수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뷰티는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중 하나에 들어서 그녀는 테이블의 아름다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비문을 보았다. 소녀는 결국 괴물이 친절하고 아마도 그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야수는 아름다움을 아주 잘 대했고 그녀의 모든 욕망을 성취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자유롭고 원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뷰티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딸이 안전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달려와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여왕처럼 옷을 입는 것을 보았다.
일주일 후 뷰티는 비스트가 잔디밭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잠에서 깨어 급히 돌아와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 가성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풀 위에서 생명이 없는 야수의 시체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름다움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성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비춰졌고 음악이 어디서나 연주되었습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매력적인 왕자가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에게의 사악한 요정이 자신을 매혹시키고 어린 아름다운 소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를 원할 때까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에게 손을 주었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이튿날 미녀와 왕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 사악한 주문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갑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무략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2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 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 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 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 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앗아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단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